네, 반갑습니다. 코인 홍보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리플에도 지금 하방 압박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70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자, 비트코인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ETF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에도, 자, 그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이제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을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반이 이미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벌써 매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TF 9종에 대한 거래량도 급증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나흘 동안 29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고 있고 11일 동안에는 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발키리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200억 달러 이상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ETP 자금, ETP는 ETF와 ETN, 자, 채권의 결합 상품이죠. 이 ETF 자금이 유출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벌써 지금 이더리움과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키리 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는 리플 현물 ETF가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 먼저 출시가 돼도 놀랍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바로 리플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리가 나왔기 때문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지금 리플 현물 ETF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다만 출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면서 살짝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출시 시기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리플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강요했던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데, 자, 법원은 SEC의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덕스럽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슬픈 사실은 여전히 타 암호화폐들 역시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점에는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사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게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리플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바로 여기에서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SEC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5년입니다. 자, 5년인데, 자, 평균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인데, 올 4월 달이 되면은 3년의 시간을 경과하는 거죠. 불과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자, 게리 겐슬러 사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사퇴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상황과 충분히 연관 지어 볼 수가 있는데, 자, 겐슬러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겐슬러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걸림돌, 이 발전의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이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곧 민심이죠. 이 민심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 화살이 겐슬러를 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겐슬러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살이 결국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이든은 올해 재선에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9%포인트나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도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겐슬러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민심까지 끌고 오기 때문에 이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꼬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이 S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번에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 갠슬러는 어차피 사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지금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소송 문제, 소송 그리고 ETF 출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벌써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현물 ETF 출시가 될까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리플이 뉴욕에서 사업개발 시니어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직무 설명란에 암호화폐 관련 ETF 이니셔티브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한 문제 해결,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 즉 계획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밑 작업이 ETF 관련한 그런 물밑 작업이 이미 이 리플 내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자,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시는데, 자, 중국은 홍콩을 앞세워서 미중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홍콩은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ETF를 승인을 해주긴 했지만 첫 신청이 있고 나서 벌써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것이죠. SEC가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지금 걸림돌이죠. 자, 굉장히 악의 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까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벌써 실제로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홍콩 법인이 ETF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 법인이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홍콩 금융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서 승인이 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신청서를 통해서 올 2월 10일 설 연휴 이후로 출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국의 텐센 뉴스에 따르게 되면 규제기관은 홍콩 내 ETF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노력은 홍콩이 증권거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성과 성숙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SEC가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부터 홍콩은 다양한 펀드 승인 신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암호화폐 기반 ETF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홍콩의 지금 발빠른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더 이상 지연 작전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을 둘러싸고서 이제 소송 문제도 그렇고 ETF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절대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다만 자,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호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위치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 부분은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
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차별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곧 소송 관련해서 그렇고 ETF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그런 변곡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